왜? 아 진짜로요? 왜 한비가 왜 괴롭혀요? 그러게요. 그래 당황은 아니야. 그래. 자 갑니다잉. 자 그다음 해볼까? 원래 표현은 레조넌스고요. 번역을 어떻게 한다? 번역을 공명 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 공짜가 무슨 뜻이에요? 공짜가 서로 공통적으로. 명자는? 명자 무슨 뜻이에요? 울다란 뜻이에요. 울다. 울다.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서의 명자는 밝을 명자가 아니고요. 누가 우니까 같이 슬퍼서 우는 거 알겠어요? 그걸 명자라고 해요. 울다 명자. 그래서 그 뭐냐면은 마치 엉엉 울듯이 물길이 도는 지역을 뭐라고 해요? 명소.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는 물길. 물. 수. 그게 명량이에요. 명량. 울돌목 명량. 저기 남해안에 가면 그 암초와 암초 사이에 해류가 지나가면서 물이 이상하게 돌거든요. 거기에 물 도는 소리가 아주 무서워요. 후악 막 그래서 그 도는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우는 소리 같다라고 해서 거기가 명량이라는 지역이에요. 우리말로 울돌목. 거기서 일어났던 해전이 명량해전. 그 무슨 말이야? 명자가 무슨 명자라고요? 엉엉 울다. 알겠죠? 근데 어떻게 울어? 같이 울어.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녀석 이름 뭐예요? 그 유명한 오존. 자, 그 오존에 뭘 그려봤느냐? 누이스 구조. 알겠죠? 누이스 구조. 자, 근데 누이스 구조의 핵심은 무엇을 잘 지켜 그리는 거예요? 옥텟이죠. 그래서 옥텟에 맞추어 누이스 구조를 그려보았더니 자, 이렇게 그리면 이 얘들의 그 뭐냐면은 그 옥텟들 잘 만족하나요? 네, 잘 만족하죠. 옥텟 잘 만족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는 이중결합이고 여기는 단일결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중결합이네. 그럼 이쪽이 조금 더 결합력이 강하지 않을까? 그럼 결합력이 강한 만큼 결합 길이는 짧겠네. 자, 그리고 이쪽은 단일결합이니까 여기는 결합력이 약하겠네. 약한 만큼 결합 길이도 길 것 같은 걸.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디까지나 예상이라고 제목을 쓰면 그 예상이 맞다는 얘기예요? 예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제목이 예상이면 그 예상이 아니란 얘기지 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를 봤더니 아이쿠 아까 썼던 말 요놈하고 요놈의 결합 길이 결합각 색이 모두 뭐하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죠? 그럴 때 쓰는 전문 용어가 케미컬리 이퀴밸런트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말 번역은 화학적으로 동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구조를 살피면 이쪽 산소결합하고 이쪽 산소결합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실험을 해봤더니. 그럼 잘 봐. 루이스 구조라고 하는 이론으로는 다르다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실제 실험 결과는 양쪽이 같아지니까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옥탄룰이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옥탄룰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한계가 발견됐다는 거죠.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기존의 이론을 완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거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렇지. 기존의 것들에서 약간이라도 영양가가 있으면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고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새로이 이론을 만들어 붙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치 뭐 하듯이 이렇게 땜빵 하듯이 땜빵. 여기 왜 옷감 천이 있는데 막 찢어졌어. 그런데 그냥 보통 그럴 경우 뭐 버릴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옷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옷이야. 그럴 경우 어떻게 돼? 거기다가 이렇게 패치 같은 거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박으면은 또 예쁘게 입을 수 있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론을 새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든 것이냐. 자, 여기 산소 보세요. 산소 이거. 자, 얘 형식전화 얼마야? 1 마이너스지. 그러면 얘 형식전화 얼마야? 1 플러스지.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아무래도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형식전화가 구분이 되면 아무래도 이쪽은 전자가 좀 많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전자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이 베르누이 법칙도 이 현상의 한 예예요.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죠. 연력학 제2법칙. 자, 연력학 제2법칙은 물질 및 에너지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뭔가 가득 차 있는 곳에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물질이나 에너지가 이동하는 걸 보여주는 그 뭐냐면 개념화한 법칙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기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연력학 제2법칙의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겠지. 왜냐면 법칙이라고 하는 거 전 우주에서 통용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A 하고 전자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몇 주기 원소들이에요? 2주기 원소죠. 2주기 원소는 기본 뭐를 잘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이산소가 전자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옥텟을 만족해야 돼 라고 해서 이 전자를 반대쪽 산소한테 밀어내는 것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전자 배치가 이 파란색 비공호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노란 전자가 이쪽으로 새롭게 이동을 해서 형식전화 분포가 여기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게 구조를 새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중간에 산소 형식전화는 여전히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과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다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이런 식의 설명 방법을 요걸 공명구조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우선 그리시고요. 자, 이제 앞으로 할 얘기가 이제 엄청 많아요. 이 공명구조에 대해서. 자, 썼죠? 썼죠? 자, 그러면 1 됐고, 그 다음에 2. 자, 두 번째 얘기부터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자, 이게 공명구조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게 공명구조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공명구조의 이게 뭐냐고, 이게. 뭘 공명구조라고 하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바로 공명구조를 이용해서 뭔가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공명구조가 나타나려면 첫 번째 1. 올바른 공명구조의 우선 기본적 조건입니다. 올바른 공명구조의 기본적 조건. 바로 뭐냐? 시그마는 불변입니다.
동시에 파이 결합은 가변적입니다. 자, 올바른 공명 구조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시그마 결합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뭐만 변할 수 있다? 파이 결합만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디가 시그마 결합이냐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하고 요거.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게 시그마 결합이고요. 그러면 요거 혹은 요거 빨갛게 그린 게 뭐겠어요? 파이 결합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여전히 시그마 결합이겠죠. 그래서 산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은 변해요? 절대 변할 리가 없어요. 절대 변하지 않죠. 근데 뭐만 바뀌고 있어요? 파이 결합의 위치가 여기냐 여기냐로 달라지고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명 구조가 옳게 나타나려면 첫 번째 시그마 결합은 변해서는 안 되고 파이 결합만 무조건 변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우선 첫 번째. 그 다음 구조적으로 세 원자 간에, 자, 원자가 몇 개가 있어야 돼? 원자가 몇 개가 있어야 돼? 세 개의 원자 간에 한마디만 더 씁시다. 선형적으로 연결된 세 원자 사이에 어떤 구조적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1, 2번 원자 간에는 단일 결합이, 그 다음에 2, 3번 원자 간에는 다중 결합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공명 구조가 나타나려면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자, 쓰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썼어요? 또 썼죠? 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선형적으로 연결된 원자 몇 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세 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공명 구조의 가장 기본은 원자 세 개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그려놓은 오존은 그야말로 원자 몇 개가 있어요? 원자 세 개가 있고 선형적으로 연결된 거라는 거 알겠죠? 1번 옆에 2번이, 2번 옆에 3번이.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편의상 얘를 1번 원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선형적으로 붙은 얘는 2번 원자고 얘는 3번 원자겠죠. 맞나요? 그럼 공명 구조가 나타나야 되는 구조에서는 1, 2번 사이에 무슨 결합이 있어요? 1, 2번 사이에 무슨 결합이 있어요? 단일 결합 있죠? 2, 3번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다중 결합 있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할 수 있다? 공명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거꾸로로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거꾸로로도 이걸 다시 1번이라고 하면 얘가 2번이 되고 얘가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1, 2번 사이에 뭐가 있어요? 1, 2번 사이에 단일 결합 있죠? 그리고 2, 3번 사이에 뭐가 있어요? 2, 3번 사이에 다중 결합 있죠? 그러면 뭐를 생각할 수 있다? 무조건 공명 구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공명 구조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일 결합, 단일 결합 이렇게 있으면 공명 구조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1번 위치의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 홀전자 레디컬 은 2, 3번의 다중결합을 통해 반드시 3번으로만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명구조에서 나타나는 철칙입니다. 철칙입니다. 알겠죠? 왜 이래야만 되느냐? 왜 이래야만 되냐면 기본적으로 뭐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옥텟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해 가면서 최대한 만족해 가면서 이 공명구조들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나와요. 알겠죠? 그 현상을 기억해 두면 굉장히 편리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썼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가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죠. 그런데 2, 3번에 뭐가 있어요? 다중결합 있죠. 지금 이중결합이고, 그렇죠? 그럼 이 마이너스가 어디로 갔어요? 무조건 3번으로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1번에 있었던 어떤 전하가 2, 3번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그게 무조건 3번으로만 움직여요.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다시 1번이라고 하면 이제 2, 3번에 다중결합이 생기죠. 그럼 이 음전화도 어디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그 3번 위치로만 무조건 이동하게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명구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당연한 내용인데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 현상에 대한 전문 용어가 없어요. 전문 용어가 없어. 유기화학책 같은 거를 화학책을 아무리 뒤져도 이 현상에 대한 전문 용어를 뭐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 그래서 이 현상을 내가 그냥 이름을 지었어. 내가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그 다음 원리 라고 이름을 그냥 내가 붙였어. 전문 용어가 있으면 그걸 써드릴 텐데 전문 용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음전화가 생겼죠? 이 음전화가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선형적으로 연결한 그 다음 자리로만 무조건 이동해요. 알겠죠? 얘가 그 다음 자리로만 무조건 이동해요. 다른 데 절대 안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공변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걸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얘가 아주 결정적으로 활용되는 예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까지 됐죠? 자, 썼어요? 썼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평균 결합 차수라는 개념이 공명구조를 통해서 도입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회전 대칭 조작. 다른 건 안 돼요. 회전 대칭 조작을 통해서 겹쳐지는 구조 끼리는
에너지 준위와 존재 확률 이게 같습니다. 자, 쓰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썼어요? 썼어요? 썼죠? 썼어요? 썼죠? 자, 회전 대칭 조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회전 대칭 조작. 이게 회전 조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회전 조작이에요. 근데 사실 회전 조작은 이 녀석 자체의 성격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사실 회전 조작은 이 녀석 자체의 성격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바꿨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꾼 건 사실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전 조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얘를 바라보는 무엇을 바꿀 뿐인 거예요. 관점을 바꿀 뿐인 거예요. 즉, 죄송, 잠깐 일어나서 허리 돌리기 좀 할까요? 어? 시우야, 보고 싶죠? 보고 싶죠? 어? 죄송, 자려고 또, 말이야. 그, 갸루샹 꿈꿨죠? 죄송, 진짜. 아, 방금 한물 갔다고요? 뭐라고요? 그래? 진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정연아? 재성 잠깨 해봐요. 시작. 재성 잠깨. 해줘봐요. 그래. 우리 빨리. 알았어. 정연아. 빨리 해, 빨리. 그렇지. 아, 진짜. 자, 그래서 사실 회전 조작이라고 하는 건 이 녀석 자체의 근본적 속성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뭘 하는 거냐면 이 녀석에 대한 관찰 시점을 바꾸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나는 여러분들한테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막 색깔도 그리고 화살표도 그리고 막 그랬잖아. 근데 실제로 이 분자 구조 안에는 전자가 색깔이 있을 리가 없어. 이 전자의 색깔이 있어, 결합선의 색깔이 있을 리가 없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색깔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고 이제 이 녀석을 딱 들은 다음에 얘를 180도만큼 휙 돌리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돼? 같아지지. 그럴 때 물리학자들은 이 둘의 에너지 준위와 존재 확률이 같다라고 가정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되게 이상해요. 상당히 그럴듯해요. 상당히 그럴듯하죠? 근데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공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활용하는 공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공리라는 말은 안 쓰는데 그 수학의 공리처럼 너무 자명해서 뭐냐면 증명이 불가능한 것. 알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를 표현했을 때 그 구조를 들어서 돌려서 옮겨 보았더니 딱 겹쳐진다? 그럼 이 둘의 존재 확률은 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공명구조하고 이 공명구조의 존재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50%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 각 결합의 산술 평균을 통해서 평균 결합 차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뭘 활용한다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산술 평균을 쓰는 겁니다. 자, 산술 평균이 무슨 말이냐? 이 결합 차수 얼마예요? 자, 단일 결합이니까 일중 결합이겠죠? 맞나요? 그런데 일중 결합이 나타날 확률이 얼마예요? 50%죠. 근데 이 위치가 또 다른 50%의 확률로 무슨 결합이 돼요? 이중 결합이 되죠.
여기선. 근데 그 확률이 얼마예요? 50%죠. 그걸 더한 이런 계산 방법을 뭐라고 해요? 그걸 산술평균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1.5중 결합이다 라고 평균 결합 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재성 알겠니? 그래요. 저 갑자기 만면에 미소를 띠고 그렇게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까? 재성이 지금 뭐 상상했어요? 왜 이렇게 뭔가 표정이 흐뭇해요? 왜? 응? 뭐 상상했어요? 응. 아, 왜? 재성이에게 특별한 패티시가 있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는 거 있어요? 주영이 뭐 아는 거 있죠? 주영이 뭐 아는 거 있죠? 아, 진지하게 뭐. 아, 최대한 그래요? 잠 깨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래. 주영이 뭐 아는 거 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저 원래 아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 아, 그래? 정신을 못 차리겠네. 자, 이거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자, 그럼 이제 요 내용 됐죠? 자, 밑에 준다. 줄게요. 지우자. 왜요? 왜? 아, 쓱쓱쓱. 지우자. 쓱쓱쓱. 지우자. 아, 자, 재성 어떻게 지운다고? 재성 어떻게 지운다고요? 세상에 지울 줄 몰라요. 어떻게 지운다고요? 그렇지. 지우자. 쓱쓱쓱. 자, 쓱쓱쓱. 자, 그러면 지금 이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퀴즈. 자, 평균 결합 차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평균 결합 차수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생겨먹은 분자가 있을 수 있죠. 얘 이름이 제 이름이 저 그건데. 자, 여기 각 꼭지점에는 탄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얘 이름이 하이드로헥세인. 자, 그럼 좋아요. 이 안에 탄소 몇 개 있어요? 탄소 몇 개 있어요? 6개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럼 생략된 수소 몇 개 있어요? 또 6개 있다는 거. 한 개 누구니 방금? 아는 게 없어가지고. 자, 여기 탄소 몇 개? 여기 수소 몇 개? 6개. 그래서 이 각각의 꼭지점에 탄소가 다 있고 생략된 자리에 수소들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 다 그려줄게. 그래, 자, 그리자.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 단일결합, 위중결합, 단일결합으로 나와 있는 녀석이 있거든요. 얘 이름이? 정답! 오, 주영 대단해요. 주영, 그래요? 혹시 누가 가르쳐줬어요? 잘했어요. 진짜로요? 오, 여기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면 안 돼, 진짜. 진짜요? 진짜. 주영,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가 바로 그 유명한 벤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E가 있으면 이게 이 장모음이에요. 이 장모음이어서 발음은 벤진, 알겠죠? 그래서 Z는 즈 이런 발음이기 때문에 벤진, 알겠죠? 죄송, 이거 봐, 시작. 벤진. 그렇지. 근데 일본식으로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벤젠, 알겠어요? 벤젠은 이제 일본식으로 발음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벤젠 아니고 벤진,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나 있고
육각고리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 각도는 몇 도? 120도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120도이면서 혼성 오비탈은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 유명한 sp2 혼성 오비탈이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이 녀석은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혼성 구조죠. 아니 혼성이 아니고 공명 구조죠. 그래서 공명 구조를 통해서 저 녀석의 구조를 다시 어떻게 바꾸기도 하냐면 요렇게 바꾸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 설명해 놓은 것처럼 이 둘의 존재 확률은? 이 둘의 존재 확률은? 5대 올 거 아니에요. 즉 이중결합 단일결합 분포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딱 들어서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들어서 올리면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이 둘의 존재 확률은 같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평균 결합 차수는 얼마라고 해주면 되겠어? 바로 1.5중 결합이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즉 50%의 확률로 한 번은 단일 결합이다가 한 번은 이중 결합이 되는 거지 산술 평균하면 1.5중 결합이 된다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공명 구조를 활용한 아주 유명한 설명 방법이라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1.5중 결합은 이중 결합보다 강할까? 이중 결합보다 강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중 결합보다 살짝 약하겠죠. 단일 결합보다는 살짝 강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단일 결합보다는 조금 더 강하고 이중 결합보다는 조금 더 약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죄송해요. 필사의 노력으로 지금 지금 잠 깨고 죄송해요. 일어나서 허리 돌리기 한번 해요. 저희 지금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상태가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요런 간단한 예시는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응용을 하면 연습 문제 다음 중 가장 짧은 결합은 해서 누구를 예로 하나 들어볼 거냐면 해서 요걸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어디를 얘기하느냐? 1번, 2번, 3번, 4번. 저 1, 2, 3, 4번 중에서 결합 길이가 제일 짧은 거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몇 번일까요? 자, 여기는 탄소 몇 개 있어요? 탄소 총 몇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탄소 10개 있다는 거 알겠죠? 수소 몇 개 있어요? 수소 10개 있어요. 여기 수소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수소 8개 있어요. 수소 8개 있다는 거 알겠죠? 왜냐하면 탄소가 뭘 잘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 몇 개 나가야 돼요?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 4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소가 남아있는 결합선이 지금 여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요런 데는 수소 있어요 없어요? 자, 이탄소하고 이탄소는 수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왜? 이미 결합선이 몇 개니까요? 결합선이 4개 있으니까. 그럼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자리만 있기 때문에 얘 분자식은 탄소 10개, 수소 8개라고. 알겠죠? 얘 이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나프탈렌입니다. 왜 그 방향제로 쓰거나 뭐 좀약이라고 해서 요즘은 뭐 대한민국 같은 보건 환경에서는 뭐 좀약 이런 게 크게 필요는 없는데 왜 하얀 덩어리로 이상한 휘발성 냄새 나는 거 있거든요. 약간 옛날식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에 걸어놓는 그 이상한 휘발성 냄새 나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의 화학식이 바로 저겁니다. 이때 저 1, 2, 3, 4번 결합선 중에
결합 길이가 가장 짧은 결합은 1번입니다. 1번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저기 제황이 아니 제황이가 아니고 제후 제후 제황이래 제황이 여기 제후 저 제일 짧은 결합은 제황이 저기 추워서 그런가 호빗 같아요. 호빗 호빗이라고 알아요? 거기 그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캐릭터들이잖아요. 걔들이 항상 이동할 때 후드를 쓰고 다니거든요. 도비 호빗. 그래 자 몇 번? 몇 번? 자 슬리피 재성 몇 번? 버루 여기서도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떤 공명구조가 가능할 것이냐 나프탈렌은 자 공명구조의 특징이 뭐예요? 공명구조의 특징 뭐는 안 변하고? 시그마는 안 변하고 뭐만 변하면 돼? 파이만 변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파이 결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거지. 마구마구 상상을 하면 얘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저 나프탈렌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공명구조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그마 결합을 유지하고 파이 결합만 변화시키는데 옥텟을 만족시키려면 저 세 개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나프탈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공명구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1, 2, 3, 4번 중에 제일 짧은 건? 1, 2, 3, 4번 중에 제일 짧은 건? 바로 3번이라는 거 알겠어요? 3번이라는 거 알겠어요? 송현 알겠어요? 우리 대쪽 같은 송현이 알겠어요?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송현이가 원하는 여성상은 어떤 겁니까? 송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성상. 아 곽재혁 닮은 여성이요? 너무 뭐야 나. 그래? 없어요? 송현이가 원하는 여성상. 그럼 재혁이요? 저기 좋죠. 저기 살 빠졌잖아요. 진짜로요? 저기 말이 안 돼요. 한 20kg 넘게 뺐어요. 진짜로요? 그거는 메카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자, 제 3번인 거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편의상 요 세 개의 존재 확률은 엄밀하게는 같지 않습니다. 엄밀하게는 같지 않은데 편의상 존재 확률을 똑같이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서클링한 결합은 자 3분의 1의 확률로 한 번은 이중결합, 한 번은 이중결합, 한 번은 단일결합이죠. 그러면 결합 차수가 평균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5차 결합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나머지 것들을 계산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나머지 것들을 계산하면요 3분의 1의 확률로 한 번은 단일결합, 한 번은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돼요. 그럼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3분의 4차 결합이 나옵니다. 나머지 1, 2번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다면 1, 2, 3, 4번 결합이 지금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동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결합 차수가 클수록 결합력은 센 거예요? 결합력은 약한 거예요? 결합 차수가 클수록 결합력은 강한 거고 그럼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아지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저 공명구조를 뭐냐면은 활용해서 뭐냐면 설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되십니까? 됐죠? 재생 알겠죠? 그래, 좋아.
됐죠? 자, 그러면 이 공명구조를 활용해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건데. 준다잉? 지울게요. 준다. 뭐야? 혜성아 지워도 되겠어요? 네. 준다. 지우자. 연습 문제. 다음 구조의 옥텟을 잘 만족하는 공명 구조들을 그리시오 라고 하면 자, 이런 음이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말단에는 누구가 다 있는 거고요? 수소들이 다 있는 거고요. 알겠죠? 자,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페녹사이드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페녹사이드 이온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명 구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려봅시다. 시작! 자, 그려봅시다. 좋아. 자, 그렸나요? 자, 그렸어요? 혜성이 지금 되게 뿌듯한 표정인데요? 좋아요. 그래. 혜성이, 재성이 다 그렸어요? 그래요. 그래. 혜성이, 재성이 형제 같다. 아, 그런가요? 좋아.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얘가 1이 갑니다. 그러면 이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1이 내어 놓죠. 그럼 얘 구조는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고 이쪽에 비공호 전자쌍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탄소 형식전화는 어떻게 된다? 이탄소 형식전화가 1-가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 노란색 전자가 1이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파이결합 전자가 다시 또 1이 이동합니다. 그럼 얘의 구조가 여기가 노란색 전자가 올라오게 되고 여기에 파란색 전자가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얘가 다시 형식전화 뭐가 되겠습니까?
얘 형식 전화가 1-가 된다는 거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이쪽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리면 탄소,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이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축약해 그린 건데 형식 전화는 어떻게 따져요? 주변 결합 전자의 절반이죠. 그럼 얘를 중심으로는 주변 전자가 이렇게 한 쌍 있고 이렇게 한 쌍 있고 이렇게 한 쌍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탄소는 형식적으로 전자를 결합 전자의 절반을 획득하고 그 다음 자기의 비공호 전자쌍까지 다 갖는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 탄소는 주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럼 원래 탄소는 최고각 전자가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는데 지금 몇 개로 카운팅이 돼? 5개로 카운팅이 되지. 그래서 이 탄소가 지금 형식 전화가 1-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요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탄소가 지금 비공호 전자쌍을 갖게 되면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된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여기 있는 파란색 전자가 이리 이동을 하고 여기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이 탄소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이 파란색 전자가 이제 여기에 이중 결합이 되고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었던 흰색 전자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얘 형식 전화가 1-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공명 구조를 다 그려보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구조들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원리들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공명 구조가 나타나려면 원자가 연속적으로 몇 개 붙어 있어야 돼요? 3개 붙어 있어야 되죠. 3개 붙어 있어야 되고 2번하고 3번 원자, 2번, 3번 원자에 무슨 결합이 있어야 돼? 다중 결합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단일 결합이고 여기는 이중 결합이고, 즉 하나, 둘, 셋, 이 셋 사이에 공명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봅시다. 얘를 1번, 2번, 3번 원자라고 하면 1번에 있었던 마이너스가 어디로 움직여? 1번에 있던 마이너스가 무조건 3번으로 가야 돼. 알겠어요? 다른 데는 절대 안 돼. 무슨 말 알겠어요? 뭐가 있을 때? 이중결합이 있을 때 이중결합이를 이동을 해서 1번에 있었던 음전화가 무조건 3번으로 가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얘를 1번이라고 하면 2번하고 3번에 이중결합이 있지. 그럼 1번에 있었던 음전화가 무조건 몇 번으로 가? 무조건 3번으로 가는 거야. 다른 건 절대 안 돼. 알겠죠? 다시 한번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 3번이라고 하면 이 음전화가 무조건 어디로 가? 3번으로 가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2, 3번에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를 딱 그렸을 때 굳이 다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뭘 파악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이중결합을 따라 반드시 뭘 따라서? 반드시 뭘 따라서? 이중결합을 따라서 어떤 음전화가 그 다음 자리에 무조건 나타나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어떤 식으로 음전화가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중결합을 따라서 그 다음 자리로 무조건 나타나야 돼. 그리고 여기 어쨌건 음전화가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이중결합을 따라서 무조건 그 다음 자리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공명구조는 어떻게 돼? 음전화가 여기 나타나는 4가지가 가능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려보기도 전에 개수를 대충 파악하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전체를 다 그릴 수 있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꼭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할 수도 있지. 여기서 이중결합이 1, 2, 3번 여기에 있지. 그럼 여기 음전화가 어디로 이동하겠어? 여기 이동한 게 있을 수 있겠지. 그건 뭐 처음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다 그려보지 않고도 가능성들을 대충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공명 구조 개념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3페이지. 교재 2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연습문제 8하고 연습문제 9가 있거든? 찾았어요? 요거 두 개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요 두 개 금방 해결할 수 있으면 공명구조는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